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2021년의 6월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가 드디어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미주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미주은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뜻깊은 날이라서 영상을 2개나 업로딩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시청하신 조회수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이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으로 가득 차 있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많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어제 정말 진심 어린 댓글들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월 1일이죠. 그리고 매월 1일은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 날입니다. 혹시나 제가 업데이트하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까봐요. 이번 달에도 제가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그 의도 그리고 취지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책임있는 미주은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좀 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주은 채널은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리서치를 하고요.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데 그 기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이어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주은 채널 따로 그리고 투자 따로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종목별 투자 비중 그리고 성과를 저도 이제 왜 정기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리면서 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종목의 비중과 성과를 한 번 더 리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매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개 의도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리뷰를 하면서 제 전략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데 그 취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죠. 주식은 기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기업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투자 전략도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미주은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종목 하나하나는 기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투자의 방향 그리고 기본 원칙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그 룰들은요, 우리가 꼭 계속해서 실행해야 되는 성투를 위한 기본 바탕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룰들을 제가 스스로 지켜나가는지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보여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피해서 그대로 투자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주식이 폭락하거나 어려운 그 모습을 보일 때 내 확신이 없이, 나의 투자 논리가 없이 투자한 종목은 쉽게 포기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선택하실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지로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1년 6월 1일 화요일 방송은요, 미주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5월 결산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주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에 제가 정리한 종목들 그리고 새로 매수한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요,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6월의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302회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주은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미준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모습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숫자들은요,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제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성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평가 손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요, 한 달 전이었죠. 4월 말에 제 포트폴리오의 평가 손익이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5월 말 기준입니다. 4월 말에는 평가 손익이 33,918달러였죠. 그래서 수익률이 거의 20%에 육박했었는데요. 5월달 초반에 좀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약간 평가 손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000달러 정도의 평가 손익을 올리고 있고요. 수익률은 13.68%입니다. 그래서 5월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한 달 동안 평가 손익이 약 7,847달러 정도 떨어졌다. 하나로 하면 약 870만원 정도가 감소한 수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1년 들어서 지난 5개월 동안 저의 주식 투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왼쪽에 보시는 숫자는요, 2020년 12월 말,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평가 손익이었고요. 34,740달러였죠.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죠. 30%. 뭐 그때까지만 해도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5월 말에 기준으로 보면요, 평가 손익이 26,000달러로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 지난 5개월 동안 저의 평가 손익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8,668달러다. 그래서 약 960만원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들어서는 처음 5달은 별로 투자의 성과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매수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저가에 많은 종목 그리고 좋은 주식들을 추가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들은요, 제가 삼성증권 앱에 들어가서 스크린샷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보내드리는 수치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지난달 정리한 종목들 그리고 새로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종목이 3종목이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을 잘 팔지 않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종목 수를 약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종목이나 포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TPGY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부 복수와 합병 예정인 스펙 주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도큐사인이고요. 세 번째는 나노디멘션. 이렇게 3종목을 지금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도큐사인과 나노디멘션 같은 경우는 타 종목으로 자금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큐사인하고 나노디멘션에 커다란 문제가 있기보다는요, 제가 지금 좀 투자금을 늘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자금을 좀 이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나와 있는 TPGY 같은 경우는 합병에 약간 그 어두운 먹구름이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일단 2부 복수랑 합병이 된 후에 다시 좀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복수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전망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부 복수에는 투자를 꼭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스펙 주식과 2부 복수가 언제 합병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언제쯤 다시 투자를 결정하게 될지 그 시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진입하게 되면요, 여러분들께 당연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포트에 새로 담은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종목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가지고 있던 기존 종목들에 추가 매수한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미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제가 좀 상세한 분석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식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직접 분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요, 상승 추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약간 주춤하거나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겨내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들이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그 중에서 남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종목들이 5월 한 달간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들입니다. 먼저 소파이랑 합병 예정인 IPO이라는 스펙 주식이 주가가 좀 올라서 지금 $20가 넘어 있는 상태고요. 로블록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C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쇼피파이도 약간의 상승을 했고요. 버진 갤럭틱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5월 초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시범 비행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지금 $30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 프로테라와 합병 예정인 ACTC라는 스펙 주식인데요. 한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그 합병 일자가 다가오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에서 만약에 이제 주주들이 승인을 한다면 합병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ML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을 타고 굉장히 추세가 좋죠. 비욘드 밋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새로운 밈 주식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레딧의 젊은 투자자들이 좀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굉장히 추세가 좋죠. 최근 들어서 사이버 테러의 위험이 좀 불거지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G스케일러 이렇게 두 종목이 좋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좋고요. 엔비디아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주식 분할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크도 괜찮고요. 그리고 줌이 최근에 좀 힘을 내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맥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상 5월 한 달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강한 주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난 한 달간 제가 추가로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주식의 개수를 늘렸다는 거죠. 어떠한 종목들의 주식의 개수를 늘렸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주식들을 제가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차지 포인트가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의 찬스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 170주로 좀 늘려나간 상태고요. 인바이트도 좀 추가로 매수해서 지금 95개의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팔렌티어가 130주, 투일리어도 추가했는데요. 워낙 비싼 주식이라 많이 사지는 못했고요. 한 2주 정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애플도 새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빵 주식 중에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고요.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께 제가 그 오미주 방송을 통해서 몇 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주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늘려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7주로 늘려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이고요. 코인베이스도 18개로 늘렸고요. 크리스퍼 그리고 페이스북, 알파벳 모두 조금씩 더 매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몇 주 더 샀는데요. 워낙 갖고 있었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조금 늘려봤고요. 엔비디아도 추가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분할 소식이 났을 때 바로 제가 한 2-3주 정도 더 추가한 것 같고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테슬라도 샀습니다. 28개로 늘어났고요. 트레이드 데스크 6주 그리고 줌, G스케일러도 조금씩 더 추가했다.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 동안 19개의 종목을 추가 매수했고요. 반면에 비중을 축소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공개합니다. 2021년 4월 결산 한 달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의 비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8%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조정장이 지속되지 않는 한 현금을 좀 늘려나가겠다.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고 현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5월 달에도 주식의 그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현금을 좀 늘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계속 매수를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요, 금액으로 2,359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주식 투자에 들어간 돈은 2억 4,200만 원. 따라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현금이 8.9%로 약간 늘어난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제가 잠시 정리를 했는데요. 5월 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던 자금을 가지고 그때 급하락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땡겨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운 좋게 그리고 나서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재진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키워드별로 제가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별 종목 분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달부터 약간 키워드의 그 분류 방식을 바꾼 종목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 제가 5G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애플, 알람닷컴, 코보가 지금 5G 사물 인터넷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AI 같은 경우는 4종목입니다. 세렌스,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에어비앤비를 새로 추가했고요. 파이버, 레모네이드, 진로우, 오픈도어, 스킬, C도 제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랩과 합병 예정인 스펙 주식 AGC도 모바일 플랫폼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사스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좀 줄었죠. 클라우드 플레이어, 트윌리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 이렇게 4종목이 클라우드를 대표하는 종목이고요. 세미컨덕터, 반도체 같은 경우는 ASML, 퀄컴, 테라다임 이렇게 3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5종목이죠. 쇼피파이 그리고 토코페디아와 합병을 기대하고 있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졌지만요. 브리지타운이 들어가 있고요. 애쉬, 아마존, 메르카도 리브레 이렇게 5종목이 이커머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니오, 니우, 테슬라 그리고 프로테라와 합병 예정인 ACTC가 있고요. 핀테크는 4종목입니다. 스퀘어, 페이팔 그리고 소파이와 합병 예정인 IPOE, 코인베이스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요 4종목이 포함됩니다. 유니티, 줌, 페이스북, 로블록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 메드텍도 굉장히 종목 수가 많죠. 크리스퍼, 인텔리아,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인바이테 이렇게 6종목이 메드테크놀로지에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렌들리, 환경 친화적인 종목에는 차지포인트, 비욘드밋 그리고 에브고와 합병 예정인 CLII라는 스펙 주식 역시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새롭게 만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스트리밍 메디아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생성했는데요. 이 스트리밍 메디아 안에는 현재 로쿠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 이렇게 2종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빅데이터는 아직 한 종목이죠. 팔란티어 하나 외롭게 지키고 있고요.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은 어덜 카테고리에는 버진 갤럭틱 그리고 핀터레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별 종목이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요. 미존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별 비중인데요.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이커머스입니다. 16.6%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은 AI, 인공지능입니다. 12.5%. 세 번째는 전기차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이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10.7%를 이루고 있는 핀테크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요. 모바일 플랫폼이네요. 9.8%. 자, 그리고 6번째까지 보여드릴게요. 9.4%의 투자금이 현재 메드텍, 메디컬 테크놀로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별로 비중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이 저한테 안겨주고 있는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미컨덕터, 반도체의 경우에는요 38.6%라는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덜 카테고리가 16.75%,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AR, VR이 8.95%고요. 메드텍이 2.31%, 핀테크가 28.6%,
19.62%입니다. 전기차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 48.3%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커머스가 3.2%, 반면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 주식들이요 현재 9.4% 마이너스로 가장 좋지 않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플러스 19.69%, 빅데이터는 팔란티어 하나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9.4%, 인공지능도 30%가 넘어가는 좋은 수익률이고요.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현재 29.66%로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가장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는 키워드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이고요.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반도체, 세 번째가 AI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각 종목들이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한 달 전이죠. 4월 말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각 종목의 비중입니다. 이때 탑5의 비중이 32.7%였고요. 그리고 탑10의 비중이 46.2%였습니다. 그리고 빠만과 테슬라를 더했을 때 가지고 있던 총 비중이 29.2%였다.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탑5의 비중은 30% 정도, 그리고 탑10의 비중은 50%까지 늘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5월 말이 됐을 때 비중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탑5의 비중은 33.8%, 그리고 탑10은요 47%, 아직 50%가 되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빠망 그리고 테슬라를 더하니까요 30.7%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 우량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5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투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20개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마존입니다. 총 10.4%의 투자금을 아마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8.1%로 2위, 3위가 스퀘어네요. 5.4%, 엔비디아가 5.4%, 그리고 알파벳이 4.5%로 약간 비중이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이 3.3%, 애플이 3.0, 텔라닥이 2.6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쇼피파이가 2.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1이고요. 코인베이스가 2.0이네요. 차지포인트 1.9, 소파이랑 합병 예정을 앞두고 있는 IPOE가 역시 1.9%, 트레이드 데스크 1.6, G스케일러 1.6, 클라우드 플레어 1.6, 크리스퍼 1.6,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1.6이고요. 인텔리아 1.6,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가 22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1.5%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까지 종목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셨는데,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수익률로 보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바텀 10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종목은요 브릿지타운입니다. 토코페디아와의 합병이 좀 불투명한 상태죠.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36.3%고요. 오픈도어도 아직까지는 헤매고 있네요. 31.8% 마이너스, 스킬즈가 마이너스 29.9%, 프로테라와 합병이 곧 이루어질 예정인 ACTC는요 21.2%를 마이너스 보이고 있습니다.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19.2%,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18%, 유니티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14.9%고요. 진로우가 마이너스 14.5%, 이브고와 합병 예정인 CLII가 13.4%, 마지막으로 메르카도 리브레가 마이너스 11.2%, 이렇게 10종목이 아직까지는 저한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언젠가는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5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10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는 니오죠.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1위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178.5%, 주가가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내려올 줄 모르고 있고요. ASML이 76.3%로 올라갔네요. 버진 갤럭틱이 최근에 완전히 폭등하면서 69.1%, 테라다인이 66.5%고요. 스퀘어 역시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65%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59.4%, C가 54.9%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9.4%, 페이팔 45.7%, 마지막으로 로블록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10위에 랭크됐습니다. 45.5%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익률 말고 수익 금액으로 한번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평가 손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 그리고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평가 손익 순위 바텀 10입니다. 가장 안 좋은 평가 손익은 스킬즈가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1307달러를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오픈도어는 마이너스 1000달러, 3위는 브리지타운이 마이너스 1000달러가 넘어가죠. 그리고 차지 포인트가 마이너스 900달러,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650, 유니티가 마이너스 596, 프로테라와 합병 예정인 ACTC가 마이너스 537, 코인베이스, 메르카도 리브레, 팔란티어, 이런 순위로 바텀 가장 아래쪽에 지금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을 살펴보시죠. 수익 금액 순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평가 손익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도 테슬라입니다. 수익률은 59.4%에 불과한데요. 투자금의 그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평가 손익은 6,500달러가 넘어갑니다. 스퀘어가 2위네요. 4,600달러, 엔비디아가 3,200달러로 3위, 4위가 알파벳, 5위가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수익률은 10%가 되지 않는데요. 워낙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5위 자리에 지금 순위를 올리고 있고요. 6위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7위가 애플, 8위가 니오, 9위가 페이스북이고요. 마지막 10위 자리에는 ASML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벌써 마지막 챕터까지 왔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 to 함께 해보겠습니다. 미주은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멀티플 그리고 현금 비중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 두 번째로요, 성장이 둔화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제외한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으로 꾸준히 옮겨 나갈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법인세, 금리 상승을 대비해서요, 현금 보유를 20%로 증가시킨다. 이 부분 역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6월 달에도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면요, 제가 현금을 보유하기가 힘들어지죠. 하지만 만약에 6월 내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현금을 차곡차곡 좀 늘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번째로 탑5 비중은 최소 30%, 그리고 탑10 비중은 최소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씩 우량주를 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주은의 투자 방향 그리고 전략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진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5개월 전에 했던 미주은 방송, 제가 3개월 전에 했던 미주은 방송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의 원칙과 전략은 다르죠. 전략은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으되 원칙은 분명히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주은 유튜브 채널에요, 첫 번째 영상이 업로딩 되었던 것이 2020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18일은요, 미주은 채널 오픈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아서 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20%까지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미주은 제 1호 영상에서 제가 매년 2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그동안 제가 매달 추가로 들어간 투자금이 많이 있어서 20% 수익률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첫 번째 기념일인 만큼 목표했던 2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번 달 월급날 그리고 유튜브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투자자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주가가 올라가도 좋고 안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도요, 늘 현금 확보 신경 쓰셔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스트레스 없는 투자의 여정을 장기간 동안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